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그 해운대 신도시 정비 사업, 통합 정비 사업 추진위원 연합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은 뉴스 제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청약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 무순위 청약 특별히 이야기 나왔는데 요거 조금 알아보고요. 그 다음 용리단길, 대통령이 계시는 용리단길 요런 이야기도 조금 나왔고, 요거 분당 선도지구 관련해서 요거 조금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지금 지금 주담보 대출이나 이런 걸 옥죄니까 실제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옮겨가니까 다시 전세가 오르면서 월세로 옮겨가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에도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을 한 축을 담당하는 강남 집값을 학군 때문에 대치동 학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오고요. 대치동 월세도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들. 분상지 아까 로또 청약 요거랑 또 이야기 한번 드릴 거고, 룰레일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 지방도 청약 회복된다 하는데 조금 미분양도 많죠. 여러가지 생숙 오피스텔 전원 원한다. 이것도 제가 며칠 전 뉴스에 다 설명드렸고, 바로 하겠습니다. 이 역대 정부의 대책의 기준 틀이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부가 나타난다 해서 정부의 대책이 완전 싹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세력 근절을 하는 걸 우선순위로 둡니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정부의 타이틀.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에 해서 로또 청약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순위 청약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 받는 단지들이 사실은 기존 피 나중에 추가 입주권 때랑 분양권 때랑 각각의 피가 있으니까 최종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최초 분양가로 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금액 차이가 나니까 결국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로또 청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청약 홈을 가면은 무순위 청약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입주자 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으로 잔여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 접수, 임의 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방식. 이 무순위 청약해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위 줍줍을 할 수 있는 거죠. 표현을 한다면. 무순위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임의 공급은 최초 무순위 입주자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취소 주택은 공급 질서 이번에도 나왔죠. 교란행위로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대상자들 있고, 예전에 지역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지역 제한이 없어졌어요. 국내 제한, 국내 거주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수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유주택자도 주택 일부 규제 지역은 안 되지만 다 거의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 규제 지역이 없으니까, 특별히 서울 쪽 라인 말고는 특별히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주지, 특히 거주지나 주택수 제한이 없으니까 무순위 청약이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거주지나 주택수 제한을 두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차등 적용하자. 이 금액을 좀 이렇게 적용하자. 또 때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가 차익이 생기면은 이 시세 차익을 한수로 해서 기금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손을 보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들만의 리그로 또 변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청약 기사를 보면서 놀랐던 게 무순위 청약에 이제 뭐 특히 가점을 완전 만점으로 채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보고 야 정말 능력자들이 많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치동이 이제 부동산 시장 강남, 교육,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매매, 전세, 월세도 정말 지금 학기 맞아서 더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따가 요거 설명드리고 예,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 도시 정보법 요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아까 그 뉴스에서 뭐 그 용리단길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뭐 뉴스 설명드릴 때 상권 분석 이야기 좀 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뭐 하나 하면 우리가 상권을 브랜드화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본인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고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최종 이제 마케팅을 가는 그런 것.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권도 브랜드화를 시켜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이 뭐 정말 맛집이 되고 정말 이제 수면 밑으로 물 밑으로 이게 소문이 나서 맛집이 돼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제 상권을 브랜드화 시킨다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은 그렇지만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특정 맛집 거점을 하기도 하고 특정 뭐 건물을 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이제 뭐 일부러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브랜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권을 디테일하게 이제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이제 상권의 브랜드화가 되고 나면 뭐냐면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상권이 괜찮아진다는 거를 이제 뭐 소상공인 특히 이제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뭐 사장님들이 뭐 더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상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다 마케팅이거든요. 이미 상권의 브랜드화가 돼 있으면 본인의 이제 본인 가게, 본인의 이제 브랜드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시작해요. 그럼 마케팅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이제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 유튜브도 그렇고 뭐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정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손님들이 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겠지만 뭐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때로는 이게 짧은 단기간에 소위 뭐 1, 2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뭐 저같이 한 몇 년 내에 이렇게 평점이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뭐 한두 달 사이에 이제 평점을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이트를 사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권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돼요. 결국에는 이제 건물주분이 그 건물의 시세 차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만의 플랜에 따라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동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권리금을 산정하기 시작합니다. 권리금이 최소 이제 보통은 5천, 1억, 뭐 1억 5천, 2억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피크를 찍고 다시 저점으로 떨어져요. 평균 이제 들어가실 때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의 시세 차익과 이제 임대료 부분, 수익률 부분이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의 이제 사실 권리금 입장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 상권이 이제 공실이 그 자리가 이제 공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공실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아예 이제 그 상권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상권의 확장 여부 소위 말해서 싸게 그 임대료를 낼 수 있으면서 소위 근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단독주택을 상가주택 바꿔서 업종하고 뭐 빌라 연립 1층들 뭐 조금 이렇게 근생 바꿔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라인이나 유동소비인구가 갈 수 있는 그 라인이나 그 특정 상권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길이 아니지만 여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이동할 것인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분석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상권이 확장이 될 수 있는가 근데 확장이 되는데 거기가 특정 집접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좋아요. 왜냐면 사람을 끌어모으니까
특정 업종이 집착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제 경주나 이런 데 조금 괜찮다는 말이 그 지역 자체나 그 지방 자체가 아닌 전국적으로 유동 소비 인구, 특히 이제 해운대나 강안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오긴 하지만 그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소비가 제 블로그에도 보여드렸지만 소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해운대도 그렇고 강안리도 그렇고 특히 임대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 큰 틀은 상권이 확장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중심 상권이 유지될 수 있는가? 특히 안테나 매장 이런 것들도 유지될 수 있는가?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개인이든 중심 상권과 안테나 매장들이 있어줄 수 있는가? 거점이죠. 거점 매장이 있어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객이거든요. 고객분들이 이제 유동 소비 인구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지금 유행을 탄다는 이 상권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중심 상권의 그 핵심 상권의 이제 대표적인 뭐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가면은 사실 어려워요. 백종원 씨도 이제 말씀했지만 거기에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파일을 이제 그 유동 소비 인구가 그 금액 쓰는 소비하는 그 금액 말고 나머지를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권이 된다 하면은 그 주변에 이제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그게 안 된다 하면은 결국 모든 소비가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상권과 안테나 매장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일반 소장님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르세요. 단순하게 그냥 특히 이 뭐 그런 것들만 아시는데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하신 저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중개 대상물이 흥망성쇠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거를 다시 이제 구포하는 방안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이야기 드렸고 오늘 이제 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거는 그겁니다. 그 부산시에서도 이제 노후계획 도시정비 이제 기본계획 대상을 이렇게 선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우선은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이제 시행 요거를 한번 봐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지어졌습니다.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지어졌는데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 그럼 도정법이죠. 사실 이제 도정법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 절차적이나 아니면 뭐 기간들이나 이런 게 길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소위 특별법을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소위 노후계획 도시 정비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기 신도시는 뭐냐, 뭐 그 다음에 노후계획 도시는 뭐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기 신도시 자체 내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빠르게 진행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준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법이니까 택지 조성 사업 종료에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렇게 해당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쪽에 분당, 일산, 편청, 중동, 삼본 이쪽에 특히 관심이 많았죠. 왜냐면 먼저 시작되니까. 그리고 보통 그 절차적으로는 계획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먼저 이제 법이 먼저 나오게 됐어요. 사실 이게 조금 그래서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입법이 이제 예고되다 보면은 제가 어제 그 추진이 신도시 이제 통합 정비 사업 연합 전체 이제 추진이 갔습니다. 가서 뭐 하우드 쪽에서 이제 초빙을 해서 실제 브리핑도 받고 있는데 결국 부산에 이제 5개입니다. 5개. 부산이 이제 5개인데 어디냐? 부산은 부산은 이제 함영근곡, 다대일대, 만덕모라, 해운대 1, 2 이런 식입니다. 그 지금 가장 뭐 후보지 중에서도 정말 조금 네임들을 가질 수 있는 게 결국
해운대 함영이죠. 다른 데도 뭐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해운대 함영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관심이 좀 많고요. 수익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고 수익성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조금 네임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뭐 특히 함영 쪽이나 이제 해운대인데 해운대가 특히 이제 지금 뭐 조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산은 5군데고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그 주거단지 정비용이 있는데 특히 25m 도로대로로 이렇게 구획된 일단의 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가 그 함옥에 있으니까 이게 역세권 이건 줄 알았어 사실은 했는데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지금 특별법으로 이제 법으로 정해지면서 전체로 소위 말해서 그 통합단지 결국 뭐냐면 통합정비 사업이거든요. 그 하나의 단지가 아니고 전체의 몇 개의 단지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단지 정비용으로 간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해당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역 주변에 있으면 뭐 준주거지로 다 올려가지고 상업지로 올려서 용적률을 뭐 따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뭐 캐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정비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주민 참여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배점이나 이런 것들 볼 때.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그 현행과 이제 개선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건폐율을 이제 특히 용적률을 최대한 150%까지 완화해 주니까 그리고 건물 높이 제한을 뭐 0.5에서 2.5 이렇게 하고 0.5로 다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조금 그리고 뭐 저희가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공기업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용적률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완화를 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용적률에서 이제 종전과 기준이거든요. 특별 요거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최대한 기준 용적률을 최대한 이제 완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최대한 이제 완화를 시켜야 되고 물론 이제 특별 영역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업 비율을 최대한 이제 줄여야 된다는 이거는 이제 다 알긴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일부 이제 주민들이나 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업가 이제 뭐 무조건 토지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현금도 되고 이제 임대주택도 공공주택도 되고 기반시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지금 가장 뭐 그 한 거를 보면은 그냥 하나의 단지를 도정법을 따라서 뭐 재건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m 도로로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로 라인을 따라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저도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뭐 일부 하시는 말씀이 소방도로 막 해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기존의 도로를 잘 안 건드려요. 이게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로 하고 그 주변에 이제 단지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게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뭐 하면서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그리고 각각의 종전 자산이 어떻게 이제 체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체 단지가 일부 이제 그 단지만 재건축을 한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사회비치 같은 경우도 자체 이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1대1 재건축에 가깝고 물론 이제 도면의 그 건축 설계를 뭐 한다 잘해서 뭐 각각의 동단지에 이제 바다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선 라인들 기존에 있으신 분들하고 이제 물론 가격 차이가 종전 조국 계산했을 때 다르겠지만 다 여기 몰리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특히 이제 동호수 추첨할 때 여기 날릴 겁니다. 저도 동호수 추첨하면서 막 진짜 쓰러지시는 분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막 앉아서 울고 난리 났었어요. 저희도 할 때. 그런 것들처럼
통합 재건축을 한다 하면 이제, 그리고 그 선도지구가 이제 사실은 지금 정부 자체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이 노계획 도시 정비법, 노정법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정부에서 최대한 임기 내에 이렇게 확고하게 부동산에 큰,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금 어떤 대책들 중에 특별하게 네임들을 가진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요게 좀 네임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특별법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래서 이제 서울도 뭐 중동 3번 이렇게 다 하고, 평촌 분당 일산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9월 달쯤에 나오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국 11월 때쯤 해서 부산도 최대한 나오는 식으로 기본계. 근데 그 서울 쪽, 서울 경기 쪽이랑 달리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법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좀 분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아마 전체적인 틀은 노후계획 도시, 단지별. 저는 이제 요거 할 때 단순히 이제 분담금이나, 사실 그 제가 공부도 하고 뭐 투자도 하면서 뭐 또 중개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경험도 많고 손님들 상담도 하게 되면, 또 하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결국 내 자산이 얼마고 추가적으로 분담금을 얼마 내야 되고 나중에 집값이 됐을 때 이 단순 수치상으로 이 체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고 당연히 난 살기 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랑, 그런 이제 분담금 관련해서 얼마만큼 사업성이 나올 거냐, 수익이 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을 이제 기본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공공기여를 줄일 수 있는,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가점이나 이런 것들 하니까 주민 참여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각각의 단지가 아니고 통합 단지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선전단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 참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이게 뭐 그 기사에도 난 대로 독이 든 성배, 진짜 양날의 검이거든요. 정말 이게 지원을 받아서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머지 이제 그 선점지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혜택을 많이 줄 겁니다. 혜택을 많이 주긴 많이 주는데 그만큼 이제 또 기본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조례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선도지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게 지금 아마 분당 일산 쪽 나오고 나면은 이제 해운대도, 이렇게 우선은 지금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저희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우선은 단합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큰 틀은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특별하게 이제 블로그하고 이제 영상으로 차근차근 이 프로젝트 화 시켜가지고 요거를 한번 다시 이제 정리해드리고, 오늘은 요 정도로 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